안녕하세요. 임용고시 준비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GWP 학원의 교육학 전담 교육학 논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교육학 논술이라는 긴 이제 그 1년간의 여정을 가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자, 교육학 논술 작성의 기초 방법하고 교육학 논술을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학 논술의 출제 경향성과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앞으로 2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제 계획을 해나가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만점을 받는지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또 논술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기출의 유형,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올지 예상 문제는 제가 2탄, 3탄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한 15분 분량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먼저 교육학 논술 작성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육학 논술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재수, 뭐 3수 이상, 뭐 직장인들도 다 들어도 좋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반에서부터 20점 만점에 저 높이에 있는 이제 고지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자 20점 만점을 받아서 우리가 합격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시험은 일단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1차 시험은 이제 교육학, 그 다음에 이제 각 전공 파트별, 여러분의 각각의 전공이 다 여러 가지 전공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면접,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실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랑은 이제 교육학 논술을 공부할 건데요. 교육학은 이제 총 20점 만점이에요. 총 20점 만점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논술의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고요. 저랑 이제 작년, 재작년에 또 공부하신 학생들 다 만점 받아서 합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잘 따라오시고 또 제가 내드린 숙제 잘 해드리고 그러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는 관리반의 특성상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다른 거를 듣고 있다 할지라도 관리형 학원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병행해서 들어도 전혀 부담 없게끔 제가 아주 저렴하고 또 그 시간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각각의 시간에 맞게끔 맞춤형 교육으로 다 해드릴 거니까 여기 그 제 교육학 관리형 맞춤형 1대2 코칭반도 있고 또 이제 제 강의가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과외식으로 이제 1대1로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또 약간 단체로다가도 특강 비슷하게 이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뭐 하나만 들으셔도 되고 두 개 다 들으셔야 돼도 상관이 없는데 두 개 다 들으시는 게 합격으로 가기에 더 좋은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점 만점이고요. 교육학은 총 20점 만점에 이제 60분, 1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1시간이 의외로 되게 짧아요. 이 1시간 안에 자, 논제 파악해야 되고요. 개요 써야 되고요. 또 예쁘게 답안지 옮겨 적어야 되고요. 그래서 해마다 저 시간 모자라서 뒤에 결론 못 썼어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저도 이제 교육학 시험을 봤을 때 저는 3번 다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 배분이 이건 생명이에요.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거에 다 골든타임이 있듯이 굉장히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60분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간 모자라지 않게 시간 배분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제 교육학에 이제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론, 과정, 행정, 평가, 그다음에 철학, 그다음에 심리, 방법, 사회, 생활지도 이렇게 있는데 일반 상식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과정, 행정, 평가, 그다음에 방법, 공학, 심리
여기서 사실 80% 90%가 나와요. 80% 90%가 나오는데 이것만 공부하셔서는 사실 완전히 만점을 받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육학이라는 거는 모든 과목이 다 융합되고 통합되고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여기서 뭐 생활지도라든지 심리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가 조금 공부를 더 했을 때 이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최고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최상의 답안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비법도 이제 제 본 수업 시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개괄적으로 OT만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한눈에 보시라고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이고 아까 제가 60분 1시간 하신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논수령 시험이고 사실 문항수는 우리가 논수령 한 문항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뭐 시험 보면 막 20문항, 30문항 막 이렇게 됐었던 예전에 뭐 교육학을 보든 우리 학교 때 시험 보면 거의 막 20문항, 30문항 이렇게 되잖아요. 객관식으로 예전에. 근데 오히려 논수령 시험의 문항은 한 문항인데 대신 논술로 쫙 길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사고력을 요해요. 엄청난 사고력을 요하지만 이 사고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방법하고 논제 파악해서 내가 논점을 잡아서 잘 풀어서만 쓰면 사실은 객관식 시험보다 공부하시기는 더 편해요. 제가 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0점 만점이다. 자, 20점 만점이지만 우리가 전공이 만약에 쉽게 나오면 논술에서도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2차 시험인데 자, 2차 시험은 뭐 면접도 있고 학습 지도안도 있고 수업 실연도 있고 뭐 실기 있으신 선생님들 실기도 있고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2차 강의는 이제 저희가 1차 시험 보고 나서 이제 11월 그때 이제 발표가 나면 1월 중에 이제 보게끔 되는데 요 2차는 또 2차 시험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1차 교육학 논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렇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시면 교육학 논술 작성의 이제 기초 방법에 두 가지 배점이 있는데 형식하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 5점, 그 다음에 내용이 15점인데 자, 내용 점수가 훨씬 더 커요. 그렇지만 형식에서 뭐 맞춤법이라든지 전반적인 글의 매끄러움이 5점을 마저 가셔야 여기서 더했을 때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형식은 5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5점 다 맞지 않을까 적당히 쓰면 근데 아니에요. 뭐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려도 안 되고 문장 간 흐름이라든지 문맥이 매끄러워야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만점을 맞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는지는 제 본 수업 시간에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짤막하게 OT에서 내용을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꿀팁을 드리면 일단 논제 파악. 사실 논제 파악이 거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논제를 잘 파악해야 좋은 글이 나오고 논제에서 내가 이렇게 삐끗해서 어긋나면 글의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흐려지거나 논점이 흐려지면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그 과목에 논점을 맞춰서 쓴다고 해도 좀 글이 이상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제를 파악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점 파악. 4가지 논점에서 이제 과목별로 뭐 행정이나 과목이나 이게 쭉 나와요. 그것도 이제 논점 파악하는 방법, 네, 문제의 요구사항 파악하기, 제시문 정확히 읽기, 개요짜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논술이 약간 오픈형 답안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찾아 써서 그거를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다음에 교육학적 지식과 인출을 해가지고 찾아 쓰고 인출하고 그 두 가지가 맞물려져서 조건에 맞게끔 얼마나 잘 쓰는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비법을 제 본 수업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요 짜는 방법. 맞아요. 제가 수험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수님 개요 짜는 거 너무 어려워요. 개요 어떤 식으로 짜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개요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강사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문장형으로 만약에 개요를 작성하잖아요.
이거 저 100% 시간 모자라요. 물론 이제 내가 뭐 굉장히 손글씨가 빠르다, 나 글을 굉장히 빨리 쓴다는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90% 선생님들이 문장식으로 쓰면 시간 모자라요. 개조식으로 짜는 방법, 이것도 제가 비법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서론, 본론, 결론. 이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 자, 그 논술 작성의 포인트는 자, 서론에 뭐가 들어가고 본론에 뭐가 들어가고 결론에 뭐가 들어가고 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형식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론을 한 줄,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의 서론을 독창적인 서론을 쓰고 싶다. 뭐 속담을 인용하고 싶다. 그냥 한 줄이나 두 줄로 쓰고 싶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형식에서 이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 연속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제 비법을 공개하자면 논술문의 기본 형식은 일단 서론은 주문방, 주의환기, 문제제기, 방향제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환기에서 뭐 최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요즘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앞에 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오픈형으로 써도 되는데 일단 이 주의환기, 문제제기, 방향제시 이건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처럼 여기 요거 3가지를 다 넣었을 때 아마 형식 만점에 도달하시기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본론은 이제 논점 4가지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면 되는 거고 결론은 본론의 주요 내용 요약과 간략한 이제 제언, 그다음에 교사의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꿀팁은 제 본 수업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한 OT만. 여기서 다 공개해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역대 기출 문제를 한번 다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교육학 논술의 출제 경향이 점점 오픈형으로 돼가고 각 과목별로 융합, 그다음 응용,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과목 간 융합이 있고 또 뭐 제시문의 내용을 끌어가지고 연계해서 융합하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여하튼 융합하고 응용해서 전체적인 과목을 아우러서 이 학생이 얼마나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폭넓게 알고 있나 깊이가 있고 또 깊이가 있으면서도 넓고 깊게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사고력도 있고 또 문장을 제시하는 능력도 있고 다각도로 그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채로워진다는 거.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답안에 도출하는 방법, 그걸 인출과 연계시키는 방법, 각 과목과의 연계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빈출 파트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과목에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행정. 행정은 여기는 꼭 나와요. 행정은 꼭 나오고 과정도 꼭 나와요. 그 다음 방법 및 공학, 평가 심리가 쿵짝 한 해 경련으로 나와요. 근데 요것도 결국은 이 제시문에 보면 약간씩 다 녹아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포인트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 본 수업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해와 인출과 응용, 활용 이렇게 2단계를 거친다는 거. 먼저 이해를 하고 인출을 하고 응용,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시기 힘든 게 암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제 암기력은 이제 학생 개별적인 차이가 다 있겠지만 잘 암기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뭐 두음 문자를 딴다든지 연상 암기를 한다든지 그림으로 외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저만의 방법을 뭐 자면서 이렇게 내가 인출하면서 그림으로 연상하면서 저는 이제 만점자니까 탑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것도 제가 하나의 방법을 어떻게 암기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내가 하나라도 더 암기할 수 있나 그것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커리큘럼은 일단 5월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풀이 반이에요. 문제풀이 반이고 이제 2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하나는 1대1 코칭식으로 과외식으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제가 상담을 해서 또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하겠지만 2개 다 들어도 좋아요. 2개 다 들어도 좋고 이제 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그때 상황이나 뭐 수준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은 이제 기본 문제풀이.
그다음에 7, 8월은 응용 심화. 그다음에 9, 10월은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정말 실전 시험과 같이 다양한 문제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시간도 1시간 맞춰서 풀고요. 일단은 이제 5월 달에 개강하는 기본 문제 풀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논점을 잡아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논점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기본 문제 풀이를 꼭 들으셔야 논제 파악과 논점 파악을 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들으셔야지 요 뒤에 걸로 이제 응용 심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 융합,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단락을 잘 쓰는 방법, 그다음에 뭐 들여쓰기하고 줄바꿈 이런 형식적인 거, 그다음에 표현의 수정, 그다음에 내용의 추가, 그다음에 맞춤법.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그런 형식과 내용적인 부분 또 중간중간 특강을 할 거고요. 뭐 맞춤법 특강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학 논술의 이제 제일 중요한 공부 계획. 내가 언제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이 요거는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게 교육학 논술을 내가 집에서 이제 복습을 한다 하면 우리가 교육학은 아침에 9시부터 10시에 보거든요. 그래서 딱 9시부터 10시까지 똑같이 물론 이제 그 복습을 하시면 좋은데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교육학 공부는 오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시험을 오전에 보니까. 물론 오전에 나는 어디 다른 일이 있어서 오후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은 오후에 보셔도 되는데 일단 교육학 시험 우리 전공 시험 다 오전에 보잖아요. 특히 교육학은 가장 1교시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1교시가 교육학 논술이 중요하냐면 1교시 교육학 논술의 시험을 잘 봐야 전공도 내 스트레스 관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1교시에 시험 망치면 2교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1교시의 그 정신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침에 공부하셔라. 교육학 논술은.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몇 월에 공부를 하고 그거는 제가 또 잘 짜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5월에는 기본 문제 풀이로 해서 논점, 본론에 들어간 논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그게 제 5, 6월 강의의 가장 핵심이에요. 논점을 잘 잡아야 논제 파악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국어 실력이 되면 한 80%는 잘해요. 근데 논점에서 과목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인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5, 6월 달에 제 본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하고 다양하고 또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잘 구성을 해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제 강의 꼭 따라와 주시면 제가 논술 만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